CEO 게임 히어로는 남성, 윤송이는 AI 넘어 세상 편견과 싸운다. 이거는 굉장히 긴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음, 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 뭐 어릴 때도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카이스트를 다니고 24살에 MIT 박사를 받고 맥켄지 컴퍼니에서 컨설팅을 하더니 어, 여잔 자기혼자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인공지능 천재 소녀였는데 지금은 기업인이 된 NC소프트 전략기획. 이분의 이제 핵심이 이제 인공지능이죠. 챗GPT 답변에는 암묵적 편견이 가득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데이터 자체가 인간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발언이 어디서 했냐면 그 상공회의소 국제의장에서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의 기조연설자였다는 거예요. 그 발표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천재 소녀죠. 근데 NC소프트의 그 김택진 창업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그 이후로 잘 안 나왔는데 다시 또 등장한 거죠. 그 NC소프트의 전략 그 최고 책임자로. 어, 그 사람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터뷰할 만한 당연한 사람이고 관심도 많았을 거예요. 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천재 소녀고 최연소 임원이었던 시절에 200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주목할 만한 세계 여성 기업인 50에 선정이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로 결정됐는데, MIT의 자기 모교의 이사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자문위원이고 어쩌고. 근데 전략 최고 책임자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NC소프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가 왜 블록체인을 안 하냐고 그랬는데 많은 연구 끝에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린 거죠. 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조직은 빨리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챗GPT를 미국에서 탄생하는 걸 봤는데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발전하려고 오픈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죠. 구글에 들어가서 CEO를 쳐보면 남성만 나왔던 거죠. 그죠?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뻔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양산한다는 거죠. 편견의 학습이. 이게 이 AI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실제 그랬었는데 기존의 인사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채용 분야에 사용해 보려다가 이런 평형성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죠.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았으니까 승진에서 유리했던 사람이 다 백인이고 여성은 불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남자들이 잘하고 여자들은 다양성이나 기회균등의 논의가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겠지. 기존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내가 얘기하려고 한 것들이 이 부분인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 이거예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되게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인간의 편견이 아닌 인간이 지향하는 바를 학습시키면 된다. 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요걸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텐데 요거 편견이 아닌 편견이 아닌 걸 학습시켜야 되겠죠? 편견을 빼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 기존의 데이터에 편견이 있다면 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려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학습을 보강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지향점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 여기 들어있어. 쉽게 말했는데 지금 이 윤석이 그 책임자의 대표이사죠. 이 사람도 대표이사의 하나죠. 그 최고 책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의 다른 얘기들은 다 옳은데 이거는 인송이 최고 책임자의 잘못은 아니고 이분은 인공지능 전문가니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 사회적 합의와 지향점 이거를 모르면 인간의 편견이 아닌 인간이 지향하는 바를 인공지능한테 합수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이 뭔지 모르면 인공지능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인류는 응? 지금 현재 인류는 이게 제일 앞이에요. 여기서 더 앞서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첨단인데 지금 인류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지향하는 바, 즉 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 어? 또는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지향점을 질문해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에 중요시 여기냐면 기존의 근대 사회가 갖고 있던 인간의 편견을 어, 벗어날, 피할 새로운 세계관을 어? 또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송이 최고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송이 책임자한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근대 사회가 갖고 있던 가진 편견을 근대 사회가 스스로 음, 수정할 수 있는가, 고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쉽게 편견이라고 말한 것이 어? 개선되거나 개선이나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죠. 조금 고치는 거죠. 개혁의 방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폼을 좀 바꾸는 거예요. 폼을 바꾸는 거죠. 어, 고쳐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개선이나 개혁으로 지진될 수 있다면 근대 사회는 그죠? 계속해서 어? 고쳐가면서 어, 발전하고 번영해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윤석이 최고 책임자가 말하는 편견이라는 것이 편견으로 말해서 편견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어, 일부의 근대적 사고 체계의
일부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에 어,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근대 사고 이 인식 체계의 자체의 한계의 어, 표현일 수가 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즉 혁명, 리볼루션 이때는 부실행 혁명이 아니라 내적 혁명 안에서 어? 파괴하는 내타, 인플로전의 혁명이 요구될지도 된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대선이나 개혁만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혁명 안에서 완전히 부셔갖고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혁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편견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요 밑에가 맞는 이유는 인간이 지향하는 바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치? 백인 중심주의 사회에서, 그치? 또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그다음에, 중심주의, 어, 인식체계를, 예를 들면, 유색인종이나 여성과 동등한 권리를, 어,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세상으로 가꾸는 것에 또, 또는, 또는 요새 기후위기니까 기후위기의 현재 상황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로 어,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거든. 난리를 피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뭐 CO2를 어떻게 해보자 그러죠? CO2 주의자 해보죠.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둘 다 거절했죠. 이게 가능할 거냐? 이게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윤석이 이 최고 책임자가 말하는 이 얘기가 한가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 물론 윤석이 최고 책임자가 이걸 갖고 해결할 사람은 책임을 질 사람은 아니 책임을 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질문을 했고 그 대답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윤석이 최고 책임자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좀 곤란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죠? 거기다 대고 뭐, 네가 그 해결책도 발견해. 이렇게 말하고는 없죠. 그래서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오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말하는데, 모두 이해시키기는 어렵지 않은 얘기겠다. 그러니까, 그럼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나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편견을 합숙하면 더 위험하다는 의미다. 요거를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요걸 아까 얘기하면, 어, 유색인종이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아야 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치? 보면, 그죠? 또는, 응? 자연이, 응? 인간보다, 인간보다
중심이어야 하는 문제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이렇게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남의 쪽에서가 아니라 자기 직원들을 회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가장 인간적인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직원들에게 게임의 히어로의 캐릭터의 성별 비율 같은 게 어떨까라고 묻자 왜 그래야 하죠라는 상상치도 못했다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만큼만 온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는 뭐냐면 근대사회, 그지? 근대사회의 기존의 인식체계 속에서. 음, 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당연하지 않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지. 이분이 드라마 카이스트 이나영의 진짜로 실제 모델이었는데, 그래갖고 뭐, 그 얘기는, 뭐 그 컴퓨터와 인간이 쓴 그 자기 교수님이, 김지현 교수님이 그런 걸 해서 자기도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고, 인공지능 초기 모델을 공부했었다고. 근데 뭐, 너무 그 정신없어서 뭐, 예를 들면 드라마는 이나영 배우가 연구에 골똘히 하면서 떨었다가 식판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에피소드가 자기 얘기구나. 그래서 카이스트, 당시 카이스트 사람들이 계속 만났더니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하나의 캐릭터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거죠. 술도 안 먹고 뭐 이상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공부에 미쳐서 어, 선생님이 현미경을 빌려주는데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니까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할 지경이고 그렇지만 과하게만 한 게 아니라 독서와 글짓기도 좋아해서 음, 이제 동네 어귀에 외판원이 오면 엄마를 졸라서 세계 명작 전집을 사고는 하룻밤에 다 읽어 다음날에 백과사전을 바꾸기도 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거죠. 뛰어난 재능이죠.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렇지만 예술에 대한 상상력도 있다는 거죠. 그림도 그랬죠. 아들 그림도. 이런 그 얘기들은 나중에 보시고 요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있으면 요거. 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감정이 있는 인공 합성 캐릭터 연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게임 산업하고 맞는 거죠. 이 감정이. 게임이 지금 주제가 된 이유는 그 근데 정동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앞에서도 앞에 읽으면서 한번 앞에 그 기사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생략할게요. 이거는 지금 8근대 정동이 중요해진 시대죠. 감정이 중요해진 시대예요. 옛날로 말하면. 그래서 NC소프트에서 일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혁신의 선봉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게임은 왜 그러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8근대 정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정도로 새로운 8근대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어, 시대의 분위기와 어, 잘 어울리는 것이 게임. 네, 대중에게는, 응? 대중에게는 게임이겠죠. 그죠? 그럴 것이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적 상상력이겠죠. 어? 포에틱.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생각해 보는 거, 상상해 보는 거죠. 이 네, 요구되는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그래서 게임이 중요해진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져요. 게임의 세계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얼리 어답터들이 있고 대중들이 그죠? 대중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니까 분위기가 그 다음에는 실제 자율주행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실제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실험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정확한 그러니까 전략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죠? 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 가서 일했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파견된 본사 임원들과 현지 임원들의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주도를 하죠. 한국적 문화와 미국적 문화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거는 다른 데 가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할게요.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재미. 음, 재미있는 일. 그거 하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다. 부지런히 살겠다. 이게 굉장히 정확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책 가장 미래에서 불안과 혼돈의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나약한 운명을 끌어안은 채 다음은 어디로 발을 디디고 나가야지 함께 더듬어 묻고 또 물으며 살아왔고 그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세계가 팔근대 시대가 도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시대, 그러니까 독사의 시대,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으로 기존의 인식 체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어땠단 소리예요? 끝났단 소리예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근대 시대가 끝났다는 관점 하에서 이 인송이 전략 책임자가 어, 말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인송이 전략 최고 책임자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여겨져요. 내가 이걸 왜 읽었냐면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미래, 그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이 탈근대 시대의 도래라고 여겨지는 거고 그거를 구성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재미, 흥미, 궁금한 거, 그죠? 재미죠, 재미. 위에 있었잖아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다. 요거하고 또 하나는 부지런히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미고 또 하나는 성실, 열심히. 그러니까 이 성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재미는 뭐냐면 근대 시대가 아닌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 어? 최근대 시대의 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어? 희망, 기대를 갖고 그죠? 희망을 갖고 흥미를 갖고 세상을 세상에 도전하는 자세.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 아, 이게 재미있네. 또 하나는 성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근대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하고 기존에 알고 있고 익숙하고 편안한 근대 세계가 풍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면 허무, 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공부했는데 지금 다 그렇죠. 공부했는데 도대체 무슨 뭐 어디를 가야 되지? 무슨 취업을 해야 되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개가 성공의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이 최고 책임자의 성공한 자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공의 자세라고 여겨지고 그게 하나는 재미.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세상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불안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불안 앞에서 흥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달려들고 또 하나는 성실은 뭐냐면 당연히 허무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윤석이 최고 책임자가 엄청난 성공의 삶, 뭐 천재 소년이고 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뭐 자질도 있겠죠. 하룻밤사이에 세계 전집을 다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공하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성공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신문 기사가 단순히 이렇게 그 말을 말하는 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윤석이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죠. 이 발언, 결론적인 인생관에 대한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이게 되게 좋은 말이네. 그리고 인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언론의 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